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나눔에 대한 하나의 철학과 미학과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할 텐데요. 첫 번째 시간은 나눔에 대한 미학, 나눔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사실은 처음부터 나눔의 시간이다, 또 나눔의 철학이다, 나눔의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우리는 얼만큼 인생을 나누고 또 베풀고 살아왔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국 속에 나눔의 철학이 매우 필요하고 나눔의 미학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나눔에 대한 기술, 나눔에 대한 스킬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강좌에서는 과연 나눔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좀 미학적인 부분과 철학적인 부분과 나름대로 또 한 가지의 기술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학문적인 아카데믹한 부분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부분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나눔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에 대한 부분이 하나씩 펼쳐질 때마다 여러 가지 용어가 좀 나올 겁니다. 용어가 조금은 전문적인 용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일상적인 용어일 수도 있지만 좀 신선한 용어가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조금 더 되짚고 또 생각하면 그 의미 속에 뭔가 새로운 도전도 받을 수 있고 의미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나눔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나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의 생각은 과연 이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나눔 속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큰 개괄적인 의미의 나름대로의 철학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연 나눔이 왜 필요할까? 이 Y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눔이 왜 필요한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격의 의미와 그리고 나눔의 기쁨, 나눔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큼 기쁘고 또 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지 이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눔과 섬김, 그리고 과연 아름다운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의미 속에는 과연 어떤 것이 과연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인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 사회의 문제는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할까요? 현 사회는 돌보지 못하는 사회가 바로 오늘 우리의 고민을 나타내는 하나의 현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저는 돌봄에 대한 그 돌봄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회복지 용어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케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돌본다는 것. 과연 돌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보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보면 자녀들을 돌보고 또 부모를 돌보고 또 직장에서도 직장을 돌보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라고 하면 비즈니스를 돌보고 그러나 이 돌보는 것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나 자신을 돌보는 것도 우리가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셀프 케어 이 부분이 제대로만 된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짐을 덜 드릴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짐과 함께 또 다른 책임을 그들에게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이 돌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돌보고 살아가십니까?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은 우리는 가장이라고도 합니다. 한 시를 돌보시는 사람을 우리는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돌봄에 대한 그 하나의 바운더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그 역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봄이라고 하는 케어는 우리가 나눔에 대해 있어서 매우 필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거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나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나누는 것은 곧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케어라고 하는 것은 돌보는 거라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giving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giving이라는 단어 그 한가운데는 ing형이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이 들어있죠.
아시는 바대로 여러분 ing는 주는 것이고 또 나누는 것인데, 주는 것이 ing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삶 자체가 처음부터 주는 삶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태어나면서 부모에게, 주변 사람에게 나름대로 아이지만 아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갓난 아기이지만 아기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쁨도 주고 행복도 줬죠. 그의 웃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냈고, 또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 방긋방긋 웃는 그 웃음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는 그런 웃음이었고 기쁨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는 것은 ing형의 giving, 또 주고 또 주는 삶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청년 시절에는 또 시간과 열정과 노력과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또 나누어주는 그러한 기빙의 역사를 이루었었죠. 기빙이 인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또 그동안 살아왔던 많은 업적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처음부터 기빙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 봅시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 것인지.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주는 것이 사랑과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떻게 보면 주지 말아야 될 한 사람에게 슬픔도 주고 분노도 주고 원망도 주고 한탄도 주고 또 많은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주는 것이 행복이 아닌 불행을 주는 경우도 있죠. 우리들의 삶은 가능하면 딴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 그리고 나눔에 대한 역사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돌보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기빙에 대한 그러한 또 하나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현 사회 속에서는 돌봄도 부족하고 또 현 사회 속에서는 기빙도 너무 부족합니다. 이 케어와 기빙이 부족한 이 사회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또 있다면 하나의 나눔의 미학에서 한번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고 또 4차 산업혁명, 새로운 AI 시대로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만일에 일반적인 동물들처럼 지식이 없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욕구대로만 살아왔다면 인류의 역사상 인간은 아직도 존재할 수 없는, 아마 기억되지 않는 하나의 동물로 전락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지금도 24시간 365일 계속적으로 우리는 누군가가 지식을 쌓아가고 지식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귀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또 뽑으라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는 역사와 배우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큼 그동안 배워왔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배우지 않고 그냥 남은 시간 행복하게 즐기며 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그 알고 계셨던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그 인류 역사상 또 내가 살아오면서 받아왔던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분도 더 이상 멈추지 마시고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 당신 때문에 매우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돌봄이라고 하는 케어였고, 두 번째는 나눔이라고 하는 기빙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knowledge라고 하는 지식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는 지식은 나만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과 사회와 인류 역사를 위한 그러한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지식은 나만 갖고 있을 때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도 나누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주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기대 효과와 그 나머지 많은 플러스 알파의 그런 지식을 우리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한국의 교육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많은 걸 배웁니다. 마치 뭐 영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또 그 이상 석박사 과정도 공부하고 평생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평생교육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배운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미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배우는 것이 많은데 이거를 나름대로 성과를 다른 사람으로 보내주는 소위 성과를 보여주고 결과를 나타내는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과 아웃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웃풋과 아웃컴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한국의 교육에 큰 문제가 있었고 나누는 것을 별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너만 성공하면 되고 너만 잘 살면 되고 너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한 지식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이 모여지고 또 모여지면 마치 한 방울 한 방울의 빗물이 모여져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또 하나의 엄청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모으고 모아서 새로운 융합의 학문의 영역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눔의 철학에 대한 귀한 의미가 있고 나눔의 미학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나눔에 대한 미학에 대한 부분과 왜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의 철학 그리고 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과 그럼 어떻게 하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의 핵심은 무엇을 나누어야 되는지 나눔이 뭐냐 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를 하면 what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 나눌 것이냐 그렇죠? what에 대해서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미학이 뭐냐라고 하는 thinking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나눔에 대해서 우리는 스킬을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라고 하는 how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케어와 기빙과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지식을 펼칠 것이냐라고 knowledge 얘기했습니다.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걸 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위에 또 하나의 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다시 만드는 것인데 영어로 리메이킹이라고 합니다. 리메이킹.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리메이킹 시켜서 내 것으로 만든 셀프 리메이킹,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누군가에게 우리는 알려줄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휴대폰의 기능 저도 뭐 100가지, 200가지, 300가지 넘는 기능 중에 몇 가지밖에 사실 사용을 잘 못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휴대폰의 기능을 10가지, 100가지를 아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휴대폰의 기능을 1가지, 2가지밖에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문자를 보내고 문자를 받고 간단한 사진을 보내고 사진을 받는 이 정도밖에 모르면 그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는 놀라운 휴대폰이면서도 제대로 이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의 기능이 깊이 있는 내막에 리메이킹 시킨다면 우리는 10가지, 100가지, 오히려 1000가지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눔의 미학과 나눔의 철학과 나눔의 기술을 이렇게 세 강좌를 다 듣고 나면 어떠한 결과가 있냐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10개를 알았었는데 100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기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만 행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행복하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나름대로 좌절과 또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절망 속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나눔을 통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리메이킹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리메이킹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도 제가 ing형을 썼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앞으로 생활하는 동안 살아있는 모든 과정이 ing형으로 끝나다가 어느 순간에 ing형이 멈춥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나눔의 미학 속에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는 세 가지 유형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첫 번째 ing형은 feeling입니다.
감정이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감정은 지금 ING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ING형이 되게 빠르게 감정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느리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필링이 고장나가지고 감정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하나의 ING형은 생각입니다. 생각하면 그냥 생각이지만 영어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감정은 feeling, 감정이죠. 근데 thinking은 사고입니다. 사고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빠른 사고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느리고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 사고가 멈춰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thinking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쓴 이유는 ING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ING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냥 행동, 그렇지만 행동을 영어로 심리학적인 용어로 쓸 때는 behav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behaving이라는 단어도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행동이 빠른 분도 있고 마찬가지로 느린 분도 있고 행동이 멈춰있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감정이 멈추고 생각이 멈추고 행동이 멈추면 그것을 우리는 의학적으로 죽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요, 세 가지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멈추고 생각이 멈추고 행동이 멈추면 보이는 형태 속에서는 죽음을 우리는 뜻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서서히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느려지는 분들은 어떤 것일까요? 서서히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향해 자꾸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언젠가는 우리는 감정도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행동도 멈춥니다. 그런데 이 멈추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리메이킹, 나누는 것이죠. 감정이 멈추기 전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감정을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전하는 것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랑을 행동으로 비헤이빙,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커피 한 잔도 줄 수 있고 빵 하나도 줄 수 있고 그 누군가에게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리메이킹, ING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현 사회의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조금 더 변화와 기회라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변화됐고 이 변화되는 삶 속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기회를 창출했는지 참 중요하죠. 그 단어를 조금 자세히 보면 저 변화라는 단어는 어때요? change라는 G인데 이 G라는 단어를 C로 바꾸니까 찬스,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끊임없이 세 가지가 움직여야 됩니다. 감정, 생각, 행동. 영어로 얘기해 볼까요? feeling, thinking, behaving.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리메이킹 한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고 변화되는 사람은 찬스,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키워드로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영상이 뜰 겁니다. 여러분 기회 될 때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사회는 이제 분배 문제에 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통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5%가 매우 불평등하다. 다시 말하면 이 사회 속에 많은 분들이 너무나 불평등하다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왜 불평할까? 왜 불평등할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나눔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적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도 나누지 못했고요. 우리가 생각도 별로 나누지 못했고 행동도 나누지 못했어요. 이 사회가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나눔의 미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돌봄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케어, 기빙이라는 주는 것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식을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리메이킹 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눔의 철학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존경입니다. 나누기 위해서는 존경을 해야 되는데 존경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respect라고 그러죠. 근데 respect라고 하는 존경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 내가 나만이 아니라 내가 남을 존경하는 respect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는데 정작 거울에 비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존경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는 나를 정말 얼마큼 존경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다는 그 단어 속에는 여러분이 yes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모른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나만큼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남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 자신이 고갈되고 소위 소진된다 그러죠. 영어로는 번아웃 된다 그러죠. 내가 번아웃 돼가지고 정작 나 스스로에 대한 셀프 케어를 할 수 없고 셀프 기빙도 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셀프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미약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눈을 뜨면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거울에 비치는 나를 보면서 너 참 지난밤에 잠 잘 잤다.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야 된다 하고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고 또 할 수 있는 분들은요 자기 얼굴도 좀 만져주면서 칭찬해주시고 자기 몸도 좀 다독거리면서 좀 수고했다고 해주시고 저녁에 대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는 여러분의 발이 얼마나 힘들고 수고했습니까? 발을 만져주면서 오늘 걸어다니느라고 발을 수고한 것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자기 몸도 씻어주면서 나를 셀프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이 보면서 여러분들을 존경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손을 사랑하지 않고 내 발을 사랑하지 않고 내 얼굴을 사랑하지 않고 내 몸을 사랑하지 않고 내 몸을 더럽히고 내 몸과 손과 발과 모든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손도 지저분하죠? 그렇죠? 여러분 마스크도 지저분하죠? 여러분 발도 지저분하죠? 여러분의 옷도 지저분하고 그러면 내가 나를 케어하지 않는데 이 엄청난 좀 어려운 시국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돌보겠습니까? 가족끼리도 만나지 못하게 하죠. 이웃끼리 만날 수도 없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도 힘들죠. 함부로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없죠. 이런 엄청난 시국 속에서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나눔의 미학에서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해서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나를 나눠야 됩니다. 나를 케어하고 나에게 나를 줘야 돼요. 나에게 시간도 주고 오늘 수고했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1시간 동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쉬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손도 좀 쉬게 하시고 일하는 거 잠깐 멈추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도 듣고 그리고 발도 좀 멈추고 발도 좀 쉬어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발이 그죠? 발도 쉬게 하고 몸도 쉬게 하고 여러분이 셀프 케어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내가 나에게 주는 것 케어와 비슷한 단어지만 내가 나에게 무언가를 줘야 돼요. 준다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내가 나에게 여유로운 마음도 주고 내가 나에게 행복함도 주고 내가 나에게 기쁨도 주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름다운 장면도 보고 아름다운 경치도 보면서 이제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 아름다운 경치도 좀 봐라. 하고 내 눈에게 아름다운 경치도 보게 하고 내 몸에게 아름다운 곳에 가서 좀 쉴 수 있도록 자연 속에서 함께 지내는 그러한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배운다는 것.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움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면 언젠가는 돈이 잃어버릴 시간이 순식간에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모으면 모을수록 없어지는 것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식은 알면 알수록 그것을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통장에서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은 힘입니다.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그 역량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부분에서 많은 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정치, 경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찾아옵니다. 이 정치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이 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 같을까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알아보십시오. 누군가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아무것도 모르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를 때 어때요? 길을 모를 때 어때요?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길을 잘 알면 어떻게 될까요? 제주도 가는 길도 잘 알 수 있고
그렇죠? 뭐 강원도 가는 길도 잘 알 수 있고, 그럼 여러분들은 묻지 않고도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제주도까지 여러분의 영역을 넓힐 수도 있고, 여러분은 강원도까지 영역을 넓힐 수도 있고, 미국까지, 영국까지, 뭐 어느 나라까지 여러분들이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리메이킹과 리스펙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죠. 그건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만큼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나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면 여러분은 나 자신에 대해서 훌륭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면 여러분은 그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시를 지키면 여러분은 서울시의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책임을 못 지면 그 책임을 못 지는 것만큼 그 영향력과 역할에서 여러분은 그 역할과 그 위치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느 회사를 이끌어가는데 능력이 안 되고 책임을 못 져요. 죄송하지만 그 회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없고 책임을 못 질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 학교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됐는데 책임을 못 지고 나라를 못 지켜요. 그 사람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위대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고 역사적 인물로 남게 됩니다. 책임을 안 지고 도망가는 사람, 대표적인 우리의 아픔을 갖고 있었던 세월호의 사태 속에 선장이 많은 학생들과 거기에 승객들을 두고 혼자 탈출하는 그 장면은 참으로 비참하고 가슴 아픈 한국 역사상 있을 수 없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참한 한 장면의 사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많은 승객들을 배 안에 두고 혼자 탈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사람을 비극으로 몰고 갑니다. 나눔의 철학은 뭘까요? 나눔의 미학은 뭘까요? 나눔의 기술은 첫 번째,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나눔의 철학, 나눔의 미학, 나눔의 기술의 가장 중요한 통합적인 측면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해입니다. 이해. 우리가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책임질 수 있고 그리고 나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눔에 대한 미학의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이죠. 자, 영어를 하나만 마지막 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영어로 이해라는 단어가 뭘까요? 오늘 영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배웠죠. 총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이해라는 단어 먼저 하고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해는 언더라는 단어에다가 플러스하고 스탠딩, 서 있는 것이죠. 언더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래라는 뜻이죠. 아래. 스탠딩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더 플러스 스탠딩이 합해져가지고 언더스탠딩, 이거를 이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영어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그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영어 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단어 끝에 ing가 붙어 있습니다. ing. 이해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ing입니다. 그 사람을 한 번 이해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이해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이해하는 것이 나눔입니다. 끊임없이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을 승리케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될까요? 이해해야 돼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언더스탠딩, 아래 서서 자녀를 위에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녀 밑에서 저 아이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한번 그 밑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눈높이로 바라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아이도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돌본다는 것. 첫 번째 케어죠. 두 번째 준다는 것. 기빙이죠. 세 번째 knowledge, 지식이죠. 네 번째가 respect. respect 전에 했던 것이 remaking,이죠. 그죠? remaking, 다시 말하면 다시 만드는 것. 존경한다는 것, respect. 그 다음에 하나 할 것이 뭐였죠? 그렇죠.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책임감. 그리고 마지막 understanding. 7가지 단어. care, giving, remaking, knowledge. 그 다음에 respect, responsibility.
그다음에 understanding. 오늘 나눔의 미학은 7가지의 단어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눔의 미학을 뛰어넘어서 이제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보다 나은 나눔에 대한 더 철학을 향한, 그리고 나눔의 철학과 함께 보다 더 강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